미적분과 통계 기본 하는데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 미분인데 우리는 다항함수의 미분입니다. 다항함수의 미분이라는 의미는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미분에서.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막 이런 걸 미분해요. 쓸데없이. 이것도 모르는데 이걸 미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미분하고요. 사인이라는 것도 뭐 미분하고 뭐 이런 짓을 해요. 쓸데없이. 참 정말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분의 세트, 다항함수의 적분이 나오고요. 조용히 좀 하는데요. 4번에 확률이 나오고 5번에 통계가 나오는 형태인데 이 5개의 단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계. 다 중요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오는 형태고요. 뭐 확률과 통계 지금 그 학생들 개별적으로 이제 다이어리 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계획표 해가지고 하라고 거기 아예 3학년 건 써놨지. 확률 통계 5개씩 풀기.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치 정리하고 있어. 책이 저기 있네? 한번 곧 볼 거야. 그치? 한 3년째 아직도 안 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보세요 좀. 어떤 책이 좋으냐고요? 수학 익힘책 푸세요. 괜찮습니다. 센 수학도 좋고 RPM도 좋고 약한 수학도 좋고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해보세요. 뭐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이쪽은 철저하게 감각입니다. 선생님들도 한 6개월 정도 수업 안 하면 감각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고 미분과 적분 같은 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죠. 그죠?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초 단계가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나오는 게 크게 또 다시 2가지가 나오죠. 극한의 성질이 나오고요. 무슨 속? 연속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또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라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그 배점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게 함수의 극한과 수원의 맨 마지막 단원 수열의 극한을 혼돈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변수 n을 쓰죠? 변수 x를 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변수 n, 내추럴 넘버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쓰죠. 그죠? x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수열의 극한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쓰지 마세요. 그냥 보고 이따 나중에 필기할 시간 있으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n이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f의 1.3, f의 1.5, f의 1.7, f의 1.9 이렇게 나오는 이 값들도 극한이에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라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반드시 1, 2, 3, 4가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n이라는 건 사실은 자연수라는 것보다 우리끼리 생각하면 이게 넘버링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버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있는 x는 모든 값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추정할 때 보통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디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는 형태만 추정하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x에서 나오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어디로 가?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형태고요. 그때 해결하는 방식은 수열의 극한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집어넣고 두 번째 집어넣고 세 번째 집어넣어서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 기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발견적 추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끝까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쓴 건데 그 중에서 쉬운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나오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패턴화 시켜놨던 거라고요.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 그래프 해석입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나오는 형태들은 다 풀어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간단하게 패턴화 시켜서 마찬가지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n과 x가 바뀌었다는 형태가 아니라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 값이 실수의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다는 형태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극한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몇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때 또 똑같이 나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성질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수열의 극한에서 언제만 관심 있어? 수렴할 때만 관심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함수의 극한도 수렴할 때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도 수렴할 때만 그 성질이 적용이 되는 형태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성질에서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값 a로 갔을 때 그 fx가 p다 라고 얘기하면 이 의미가 뭐지? x가 a로 갈 때 fx라는 값은 어디로? p라는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조심할 거, 이건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뭐? p에 가까워진다와 그렇지. 그냥 p이다라는 형태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세요. 뭐 자극한, 우극한 뭐 나올 텐데,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는 뭐가 되죠?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1이죠. 근데 그 1이라는 건 뭐야? 1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냥 1이야?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뭐한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값에서 작은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라고 수업 시간에 표시할게요.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fx라는 얘기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대. 그때 그 값은 어디로? 1에 가까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를 0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 그래서 무슨 극한으로? 좌극한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그 값을 함수 극한값. 둘 중에 뭐?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봐봐. 이놈을 가지고 보면 x가 1일 때의 값에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는 뭐가 되는 거야?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1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1에 플러스 형태라는 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x는 어디가 되는 거야? 얘도 어디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그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라는 형태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이 값은 뭐지? 1 집어넣었을 때 그 값. 그렇지. 함수값이라고 얘기하죠. f1이라고 얘기하고 그 값은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거기서 뭐 연속이냐 아니냐 그건 나중에 차후에 얘기고. 그때 세 번째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조심할 게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에 갈 때 fx라는 건 무슨 말이야?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으면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4에 가까워지는데 4보다 뭐한 쪽에서? 작은 쪽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 그 fx는 뭐냐는 거야? 그쵸? 얘는 그냥 4죠. 정해져 있는 4잖아. 이 4와 이 4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이 차이점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무슨 수렴한다고? 수렴한다고.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p에 가까워진다라는 값과 p다라는 형태의 두 가지가 전혀 달라진다고. 이게 여기서 괜찮지만 나중에 합성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 그럼 발산하는 경우는 뭐 있지? 아니. 발산하는 경우. 지금 좌극한, 우극한은 아직 안 한 거라고 치고. 우리 이걸 알고 있는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 말고 발산하는 경우는 뭐 있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수열극한이 똑같아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무슨 동도 있어요? 진동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진동엔 또 두 가지가 있죠. 유한진동과 무한진동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뭐 있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면 값이 딱 두 개밖에 없죠. 맞죠? 그건 유한진동이라고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같으면 점점점 커지니까 그거는 값이 어떤 건지 모른다라고 해서 무한진동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도 두 가지가 유한진동과 무한진동이 있는데 판단성 문제, 가나다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반례를 생각할 때 여기 중에서 어디에서 걸리겠어? P에 가까워진다다, P다다. 어디에 걸리겠어? P다에서 걸리는 거죠. 반례 형태.
그걸 생각을 못 합니다. 실제로 모든 책에서 다 이렇게 나오니까. P다라는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유한진동, 무한진동 형태에서는 그럼 발레가 어디서 만들어지겠어? 유한진동에서 1, 0, 1, 0, 1, 0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모양입니다.